일단은 젊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하고요.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후에 무릎을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더 퇴행성이 진행돼서 크게 다치지 않아도 파열되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나기태 원장입니다. 제가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흔히 연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뼈에 붙어 있는 하늘색 이 부위예요. 연골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고, 근데 파열됐다고 하는 부위 이 부위가 아니고요. 무릎 연골과 하늘색 연골 사이에 이 끼어 있는 반달 모양의 구조,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파열되는 거를 우리가 반월상 연골 파열, 흔히 연골 파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무릎이 걸을 때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때 연골이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절반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반월상 연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 연골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통증도 생기고요. 일단은 젊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하고요.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후에 무릎을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더 퇴행성이 진행돼서 크게 다치지 않아도 파열되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치는 것보다는 퇴행성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라고 했는데 20대에 만약에 다쳤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충격을 흡수를 나머지 60년간 못한다, 관절염이 필연적으로 오겠죠. 그런 것처럼 젊을수록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월상 연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치료가 필요한데 간혹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그리고 퇴행성으로 찢어진 게 통증이랑 그렇게 연관되지 않고 혹은 놔뒀을 때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수평 파열이라고 하는데 요 외측 말고 요 안쪽에, 무릎 요 안쪽에 반월상 연골 뒤쪽이 수평 모양으로 파열된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이 절반 정도의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찢어지거나 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관절 연골, 흔히 말하는 도가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얘가 두께 자체가 남성 같은 경우에 4mm, 여성은 3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관절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팔이라든지 이런 데가 열상이 생기거나 찢어지면 이게 우리 혈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혈액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저절로 낫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관절연골도 마찬가지고 반월상 연골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손톱 같은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톱을 우리가 깨져도 봉합하지 않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없기 때문에 봉합을 하더라도 낫지 않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애들도 저절로 낫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봉합이 안 되는 부위는 절제를 해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요 끝부분에 혈액순환이 조금 있는 부위는 다시 봉합을 해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애들이 나을 수 있는 거지,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은 사실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수술로 반월상 연골을 완전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재앙이죠. 이거는 젊은 사람에게 이걸 완전히 드러낸다면 5년, 짧으면 2, 3년 뒤에 20대 중반부터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공관절이 가능한 60대 중반까지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반월상 연골을 이 제품화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미국에서 제품화된 거를 가지고 와서 수술로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품화된 동종 반월상 연골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제품화를 해서 모든 이제 면역 반응을 없앤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저도 경험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군대 갔었는데 그 10년 전 기억으로는 80% 이상 제거가 되면 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 이하로 남으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군대 복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회로 복귀시켜서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게 해야 이 사람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80% 이상 제거가 됐으면 면제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항상 좋은 거를 늘리고 안 좋은 걸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좋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관절염이 똑같이 안 좋은 분들이라도 증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 중요한 거는 근육량이에요. 특히나 허벅지 근육. 이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 2개밖에 없어요. 무릎에 좋은 운동은 딱 2개예요. 수영,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자전거면 자전거지 왜 실내 자전거냐? 자전거 타라고 했다가 넘어지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실내 자전거를 말씀드리고요.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무릎에 안 좋은 활동들, 대표적인 게 밭일 하는 자세,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앉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밭일을 하는 자세, 이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는 거 말고 계단 내려가는 거. 등산했을 때 등산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산이 무릎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스틱은 필수입니다. 스틱 꼭 2개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덜한데 그래도 내가 무릎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등산을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득보다 실이 많아요. 등산도 뒷동산 올라가는 정도로 못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뭐 공룡 능선을 탄다 이런 거는 부상 위험도 훨씬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도 사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움직일 때마다. 근데 과하게 사용하면 연골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혈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영양 공급을 받긴 하는데 무릎이 움직일 때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충격도 같이 받고, 그 과정이 단기간에 많은 반복이 되면 닳는 게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뒷동산 올라가는 걸 매일 한다 이거는 괜찮지만 나는 공룡 연성을 13시간 동안 탄다, 이거는 무릎 쓰는 양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산행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릎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연골도 어떻게 손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연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연골을 평생 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이 이미 손상된 연골을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손상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나쁜 활동을 줄인다면 조금 손상된 연골을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걱정돼서 병원 안 와서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빨리 수술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저랑 상의를 해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